회장님께서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제8대 임원 구성 직후 특별위원회가 빠르게 조직되었고 또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짧게나마 회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화면으로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나 많은 위원회가 지난 9월 조직되었습니다. 모두 현장 주도적 정책 제시를 위한 위원회로 협회 전문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4개 전문위원회와 노인복지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11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1개 특별위원회 중 총 4개 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 중으로 나머지 위원회는 각 권역별 지회장님과 추천으로 내년 초 완전히 꾸며질 예정입니다. 위원회를 하나씩 간단히 소개드리면 첫째, 미래준비위원회. 먼저 미래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노인복지 미래준비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 핵심 성과로 역대 가장 힘있는 한노협으로 정치권 통로 확장을 꼽았는데 국무총리 면담을 비롯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 등을 통해 협회 주요 현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당초 운영 목적이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노인복지 미래준비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정 및 제도 불충분으로 어렵게 되었지만 국무총리 직접 면담, 다양한 정책 제안, 정기적인 간담회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협회를 비롯한 노인복지의 정책적 방향 모색을 위한 정치적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미래준비위원회는 종로노인복지관 정관 스님이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며 6명의 위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법 개정위원회. 다음은 노인복지법 개정위원회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위원회는 이미 이름에서부터 명확한 운영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리로 폐기한 바 있으나 그러나 다행히도 올해 21대 국회에 들어서며 기동민 의원이 재발의하여 현재 노인복지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이미 회원기관의 공문으로도 안내드린 바가 있는데 노인복지법 정부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협회 수정안에 대한 검토와 기동민 의원 면담, 권정동 교수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노인복지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회원기관의 의견을 담아 보건복지부와 소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회원기관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위원회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김진홍 관장님을 위원장으로 5분의 위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개혁위원회. 다음은 지방보조금 개혁위원회입니다. 개혁이라니 어떤 것을 개혁하고자 할까요? 최근 지회들을 통해 기관 규모 및 예산,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 요청을 받으신 줄 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방보조금 개혁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몇 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기관장님들은 체감하시겠지만 지역별 지방보조금 편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속한 경기도만 하더라도 5억에서 30억까지의 지자체 단위 구매에 따라 보조금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한두 해 겪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원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규모,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보조금 산정 시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모두의 바람을 담은 활동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회원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개혁위원회는 보령 효나는 복지센터 지승훈 부관장님을 위원장으로 6분의 위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6대 기초가이드위원회. 이번에 소개드릴 6대 기초가이드위원회는 아마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총 47회 연구회의를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시죠? 6대 기초가이드위원회는 노인복지관의 기능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6대 사업별 영역 운영기준 정립 및 기초가이드 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설립 30년인데 무슨 기초가이드냐 말씀하시겠지만 이 또한 지역별 편차와 운영 여건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물론 신생복지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6대 기초가이드위원회는 릴레이 포럼 및 지역 워크숍을 통해 완성한 가이드를 곧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회원기관장의 한 사람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업 안내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대 기초가이드위원회는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 관장님을 위원장으로 13분의 위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선배시민위원회. 다음 위원회 역시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유튜브 영상 조회수 5천여 회를 자랑하는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선배시민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10일 대한민국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 위원 등의 축하 영상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정책대회는 선배시민위원회와 선배시민 지역 거점센터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이룬 쾌거 중 하나였습니다. 선배시민위원회는 노인자원봉사의 또 다른 이름인 선배시민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 선배시민과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여도를 높이는 활동을 향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인기 동영상 선배시민 정책대회를 잠시 후 전국대회가 끝나고 함께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시민위원회는 춘천 남부노인복지관 박란희 관장님을 위원장으로 총 14분의 위원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정관규정개정위원회. 다음은 우리 협회의 내실을 다지는 정관규정개정위원회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정관 및 재규정에 대한 검토와 보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정관규정개정위원회가 내년도 총회에 정관 개정안 상정을 목적으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그동안 회원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위원 한 분 한 분이 경청하고 정관과 규정에 담아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내실을 다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에 모든 회원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규정개정위원회는 무주 노인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님을 위원장으로 총 6분의 위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시설평가위원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위원회는 시설평가위원회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시설평가를 앞두고 올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저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맞은 올 한 해 평가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론
몇 가지 대안들이 발표되긴 했지만 준비하는 입장으로 조금 더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두 같을 줄 알겠습니다. 얼마 전 시설평가위원회에서 회원기관들에게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설평가 의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모든 의견들이 100% 반영되긴 어렵겠지만 시설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회원기관들의 의견이 보다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평가위원회는 금암 노인복지관 서양렬 지회장님을 위원장으로 총 6분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숨가쁘게, 저도 숨가쁘게 7개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간략한 활동과 좀 긴 것 같기도 합니다. 방향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활동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